휴지를 이렇게 많이 쓰면 어떡하냐. 세금도 안 내는 새끼가.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마동석 최고의 영화 범죄도시. 강동석 강력반 강철중의 뒤를 잇는 금천서 강력반 마석도라는 희대의 형사 캐릭터가 탄생했죠. 마동석 배우는 직접 기획에 참여하며 시나리오 단계부터 감독과 함께 작업할 정도로 이 영화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그 깊은 애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는 2004년 서울 가리봉동 연변거리의 풍경으로 시작합니다. 이곳은 사실 신길동 재개발 구역의 거리 한 200m 정도를 미술팀과 소품팀이 2000년 초반 가리봉동의 풍경으로 꾸몄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아파트가 들어섰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영화에만 남아있는 곳이 되고 말았네요. 알지. 역시나 전율이 터져 나오는 동석이 형의 뒤태. 이렇게 무섭고 살벌한 것 같지만 여기서 칼 팔지 말라니까 가. 이씨. 자, 알고 보면 따뜻한 남자 마석도. 야, 전직 모델이라며. 손 모델이야 새끼야. 손만 이뻐. 사실 이 장면 전에 소개팅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됐다고 합니다. 향수 뿌렸냐? 마석도 형사와 친구지만 벌써 반장 자리를 꿰찬 전반장. 전작 부산행에 이어 또 마동석 배우와 만나게 됐네요. 최기하 배우는 사실 마동석 배우보다 7살이나 어린 7, 8년생이지만 친구로 출연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믿기진 않지만 윤계상 배우와 동갑이네요. 독사파 두목 안성태, 허성태 배우의 이름을 성만 바꿔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와, 깡패다. 민무재 배우가 맡은 이수파의 헐랭이. 사실 처음엔 배역 이름도 없었는데 현장에서 헐랭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너 일로 와봐. 마석도 손목의 시계는 실제 고가의 금장 시계입니다. 무릎이 좋지 않은 마동석 배우가 가장 힘들었던 장면이라고 합니다. 전작 부산행 촬영 당시에도 뛰다가 넘어져서 무릎 부상이 더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대역을 투입하자고 했지만 마동석 배우가 직접 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표정은 진짜 무릎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표정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맞아서 순간 숨을 못 쉬는 경우에는 야, 숨 쉬어, 숨. 야! 실제로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눕혀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설정은 마동석 배우가 현장에서 낸 아이디어라고 하네요. 서울 올라오니까 좋다, 야. 한국 영화 역사상 악역의 한 획을 그은 장첸 등장. 장첸의 첫 등장시는 그 캐릭터를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해 지미집을 사용한 롱테이크로 담았습니다. 배우들의 연기 타이밍과 카메라의 동선을 맞추기 위해 테이크를 3번 정도 반복해 찍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거울에 비친 배우들의 연기가 장첸의 머리 묶는 장면까지 이어지는 것은 감독과 배우들 모두 대만족한 장면이라고 하네요. 윤계상 배우의 이 헤어스타일은 짧은 머리에 머리카락을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머리를 붙이면 누가 계속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아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당겨서 묶으려니 너무 아프고 괴로웠을 것 같은데요. 형님, 이 같은 똥포라는데 어떡합니까? 우리 형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같은 똥보다 열리지 새끼야. 이 영화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배우는 이 영화 이후 엄청나게 바빠졌습니다. 특히 진성규 배우는 그해 각종 영화제에서 나무조연상을 휩쓸더니 영화 극한 직업으로 천만 배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오한만은 고무로 만든 소품이어서 내려치면 튕겨나가기 때문에 김성규 배우가 내려치면서 힘으로 고정시키느라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왜 강력 1반은 컨테이너 박스에 있는 걸까요? 당시 실제로 강력반이 컨테이너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 당시 형사님의 증언을 통해 내부까지 똑같이 재현했습니다. 자, 받아. 진실의 방으로. 이런 신문 방식 역시 증언을 통해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설정했는데요. 요즘에 이런 방식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재미 요소를 위해 영화적으로 좀 더 과하게 설정했습니다. 들어와. 마석도와 장희수가 만나면 치러지는 작은 의식. 마동석 배우가 실제로 들었던 일화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낸 설정이라고 합니다. 악수를 하자고 하면서 손을 꽉 잡는 설정도 있었지만 이 의식을 치른다는 설정을 선택했습니다. 아유, 씨. 다 깨졌어. 이 화병은 예상치 못하게 진짜로 깨졌는데 그걸 또 애드립으로 살려낸 마동석 배우입니다. 장희수와 독사의 만남. 이곳은 실제 아산의 희 다방에서 찍었습니다. 프로보이드 그거 갖고 와. 형, 이거 폴라로이드예요. 하나, 셋. 아니, 이런 얼굴과 표정으로 어떻게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는 거지? 생긴 것도 하고. 이쪽에 앉아자요. 감독은 이 차용증이 옷에 살짝 붙었다 떨어지길 바랬는데 그냥 픽 떨어져서 조금 아쉽지만 연기가 너무 좋아서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씨발, 왜 엘리베이터 고장났어? 촬영 당시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진짜로 고장나서 마동석 배우가 이 대사를 현장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막아놓은 건 세팅이 아니라 촬영하러 왔더니 이렇게 막아져 있었다고 하네요. 현장에서 순간 만들어낸 이 대사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받아치는 대사까지 만들어 이 룸방에서 마석도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한 번에 표현했습니다. 이 머리는 가발입니다.
가발입니다. 흰머리가 많아서 가발을 쓰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오빠 진짜 술 잘 먹는다. 아, 라미 역을 맡은 이분은 러시아 출신 한국의 유튜버 고미호님입니다. 경찰 왔어. 아 뭐야 오겠어 오빠. 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를 너무 좋아해서 뜻도 모른 채 이름을 지었다고 하네요. 여러 TV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이 익히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 노모쇼에도 출연했던 기억이 조선족 3명이서 놀다가 지배인 팔을 잘랐답니다. 이곳은 세트가 아닌 실제 업장에서 찍었는데요. 곧 폐업을 앞두고 있는 상태여서 자유롭게 찍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런 더러운 구정물 같은 새끼들 진짜 이씨. 지배인 역의 노진영 배우는 영화 청군을 시작으로 살인자, 반창고, 놈놈놈 등 여러 작품에서 마동석 배우와 함께 출연했습니다. 감독의 차기작 롱 리브 더 킹 목포 영웅에도 출연했는데 이 영화에선 마동석 배우가 특별 출연했었죠. 이 사건 역시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설정했는데요. 실제 사건은 너무나 참혹해서 그나마 도끼로 순화시켰습니다. 원래는 도끼로 내려치는 게 아닌 회칼로 썰어 버렸다고 하네요. 널 왜 살려뒀는지 잊지 말라. 독사 제끼고 독사파에서 가장 착하게 생긴 도승우를 꼬봉으로 삼은 장첸. 그 새끼한테 붙으면 뭐라도 나올 것 같아니. 이 영화를 위해 연변 사투리를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현지 분들도 인정할 만큼 리얼한 사투리를 구사했습니다. 어째 내라고만 생각함까? 이 새끼가 사람 얘기하는데 눈가를 보라고 이 이 꽈배기는 주변 것들을 이용한 마동석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그걸 또 이렇게 받아치는 박지환 배우. 야, 식었다. 이 역시 짜여지지 않은 즉석 연기입니다. 끼네 진짜. 마석도가 먹다가 건네준 건 호떡이 아니라 부추 만두라는 중국 음식이라고 하네요. 아이고 이 개나리 같은 새끼들. 이 개나리 같은 분들은 휘발유 역의 윤병희 배우, 경유 역의 이도군 배우입니다. 오디션을 거의 1000명을 넘게 보고 캐스팅한 배우들입니다. 나 이거 가져가 이거 가져가. 원래 콘티엔 전화를 그냥 받는 설정이었는데 팔뚝이 너무 두꺼워서 잠금 버튼이 눌렸다고 합니다. 저기다. 다쳤습니다. 그걸 이렇게 받아친다고? 아, 뭐 이쪽으로 내려가라면 새끼야. NG가 날만한 상황을 이렇게 살려내는 배우들입니다. 이 오락실은 실제 오락기를 전부 대여해서 세팅했습니다. 별다른 액션 없이 분위기와 대사만으로도 긴장감을 주는 배우들. 그거 빼면 죽는다. 기세에 눌려버린 이수파 두목입니다. 얘네 간만에 센 거 들어왔다. 실제 허성태 배우의 몸을 그대로 번떠 만든 더미입니다. 아이고 이 그지들. 아유 돈 좀 주세요 반장님 이제. 비품비 있잖아. 마동석 배우가 촬영 중에 실제로도 형사들이 비품비 가지고 티격태격 한다는 내용을 들은 게 생각나서 현장에서 즉석으로 만든 설정입니다. 누구 뭐 성과로 누구로 하니? 돈 없으면 죽어야지. 이 씬은 원래 원씬 원컷으로 손을 찍는 장면까지 찍으려 했는데 너무 잔인해서 컷을 나누어 가격 부위는 프레임 밖으로 뺐습니다. 그 새끼들 뭐 하는 새끼들이야 도대체? 하준 배우는 목욕탕에서 양말을 말리는 이 장면을 찍기 위해 약 2주간 빡시게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너무 쓱 지나가서 좀 서운할 것 같은데요. 아, 내가 원래 애기 피부인데 요새 건조해가지고. 야, 이것 좀 발라봐. 마동석 배우는 실제로도 팔이 닿지 않습니다. 그럼 애들 문신 중에 뱀 그림 있나 확인 좀 잘해보고. 챔피언 성난 황소에도 함께 출연한 금강산 배우. 시간이 없으시대요. 실제 몸에 문신이 있어서 그 위에 덧대어 그려 넣었습니다. 계란이 왜 이렇게 퍽퍽해? 삶은 계란이라서. 아, 금강산 귀여워. 아 행이도 이거면 좀 더 있어 좀. 아 진짜. 사실 촬영을 하다 보니 오래되기도 했고 덜 익은 것도 있고 해서 맛이 없는 걸 맛있는 척 먹었다고 하는데요. 홍기준 배우가 고생이 심했을 것 같네요. 대충 있냐? 천천히 먹어 안 가져가. 마치 운명처럼 우연히 식당에서 처음 만난 석도와 장첸, 형사의 촉이 발동합니다. 야, 쳐다보지 말고 지금 들어온 새놈. 촉이라면 장첸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첩과 운동화를 보고 형사임을 직감하는 장첸. 진성규 배우는 이 씬을 이틀 동안 찍으면서 내내 담배를 물고 있느라 나중에는 헛구역질이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감독은 담배 씬을 최소화해서 찍으려 했지만 아무래도 범죄 영화니 피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고 하네요. 마동석 배우가 무릎으로 인해 종아리 근육이 파열된 상태라 걷기도 힘든 상태였는데 부감샷만으로는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아 실제로 뛰며 근접샷을 찍었습니다. 유지연 배우는 이 장면을 찍다가 바닥에 이마를 부딪혀 실제 혹이 났습니다. 니네한테 해준 게 뭐 있니? 이 혹은 분장이 아닌 실제 혹입니다. 목욕탕 물속에 들어가 누워있는 장면은 배역 배우가 수중 마스크를 쓰고 안전하게 찍었습니다만 그래도 물에서 나오는 장면은 실제로 찍어야 하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체온 때문에 몸에서 김이 너무 많이 나 차가운 물을 부어가며 촬영을 이어갔다고 하는데 이명준 배우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네요. 소주는 안주가 나오기 전에 빈속에 글라스로 마셔야 제맛이죠.
이 씬에는 처음엔 여러 가지 음악을 깔아봤는데 혼자 술 마시는데 감성적인 음악이 깔리면 분위기도 처지고 마석도 캐릭터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밝은 음악을 깔 수도 없고 깔끔하게 음악 없이 현장음으로 진행했습니다. 석도가 이 사진을 자연스럽게 보게 하기 위해 미리 물을 쏟아놓고 나중에 휴지로 물을 닦아내는 디테일까지 설정했습니다. 다쳤습니까? 나 어딜 다쳤는지 보이질 않아. 실제 마동석 배우가 팔꿈치가 다쳤을 때 안 보여서 약을 못 바른 경험을 토대로 만든 설정입니다. 이게 멍들고 이럴 때 딱 좋습니다. 상처에는 호랑이 뼈로 만들었다는 그 유명한 그림. 많이 땄네. 나긴 10만 원 잃었어. 이분은 이 영화의 조감독입니다. 이 쥐새끼 같은 새끼들이. 제 아무리 흥룡파든 뭐든 마석도를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봐봐, 잘 봐. 이거 너 맞지? 아닌 것 같은데. 모른단다. 이분은 실제 영화에서 중국어와 연변 사투리 지도를 해주신 장용희 배우입니다. 변호사 불러달란다. 야, 이게 우리 전 변호사라고 인사해. 별의별 나쁜 짓은 다 하는 놈이지만 어머니에게만은 세상 효자인 장희수. 이 소화기는 고무로 만든 안전 소품이지만 여러분들도 다 아시듯이 이렇게 맞으면 아픕니다. 장첸의 도끼 액션이 시작됩니다. 이 기가 막힌 액션씬은 허명행 무술 감독이 디자인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합이 오가는 긴 컷을 원테이크로 끊지 않고 찍었습니다. 전 이 장면을 보고 영화 올드보이의 장도리 액션씬이 생각이 났는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허명행 무술 감독이 올드보이에서 철웅의 부하 역으로 단역 출연을 했었네요.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고 이런 액션을 몇 테이크나 반복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가는데요. 너네 누군지 아니? 별빛 작전이야! 이 표정은 진짜 감독을 원망할 정도로 힘든 표정입니다. 실제 힘든 표정과 호흡이 그게 리얼리티를 더 살리게 됐네요. 아이 개념 없는 새끼. 너무하네 진짜. 전반장이 갑자기 뛰어가는 건 감독도 찍으면서 깜짝 놀랐던 최기하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이곳은 영등포의 중식 맛집 차이롱입니다. 이 중국집은 이 영화 이후 팬들의 성지순례 코스가 됩니다. 드라마 열혈사제도 이곳에서 촬영했습니다. 장첸이 야무지게 먹는 것은 중국식 민물가지 요리 마라룽샤입니다. 참고로 이 중국집에 있는 메뉴는 아닙니다. 이게 정말 엄청나게 매운 음식인데 윤계상 배우 혼자 몇십만원 어치를 다 먹었다고 하니 혀와 위가 온전했을까요? 기분 안 좋으니까 가시라고 형님. 왜? 이규호 배우는 이렇게 5번이나 넘어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일자로 넘어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맞는 순간 기절했다는 설정이라 팔은 뻗지 않고 그대로 넘어져야 하지만 바닥에 닿기 전 무의식적으로 팔이 조금 먼저 나가긴 합니다. 참고로 이규호 배우는 180kg입니다. 그리고 방검복이가 이 새끼야 이거 입고 다녀. 칼 맞을까봐 방검복을 건네주는 알고 보면 따뜻한 남자 마석도. 이 상황은 실제로 형사가 업소 사장에게 방검복을 입혀놔서 목숨을 살린 적이 있는 사건을 그대로 따왔다고 합니다. 박수를 유도하는 건 민경진 배우의 즉흥적인 연기입니다. 잠시만요. 마동석 배우는 갑자기 박수를 쳐서 깜짝 놀랐다고 하네요. 저 이 동네 주민이에요. 아시잖아요. 이 대사는 마석도가 이 동네와 상인들을 지키려 하는 이유를 만들기 위해 마동석 배우가 의견을 내서 추가한 대사입니다. 강 사장 알아봤니? 이 X들 다 죽여야겠다. 이 장면 전에 칼에 찔린 양태가 아파하는 걸 보고 전혀 상관하지 않고 돈만 챙기는 장첸의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미성랑 몽타주는 영 판이더니 장첸 몽타주는 똑같네요. 얘네들 하루에 다 잡아야 돼. 이 수사 계획 역시 실제 형사들의 말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야야야! 얘 누구 맘대로 데려가라. 이 씬은 금천경찰서에서 찍었습니다. 현재 이곳은 허물어지고 신청사로 이전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영화에만 남아있는 장소가 되고 말았네요. 이 중국 경찰들, 아까 그 개나리 같은 분들? 이런 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이 정말 영화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이 중국 공안역을 형사들이 맡아서 한국말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실제로 다 믿어서 이 작전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당시 관객들 중에 아직도 이 사람들이 휘발유와 경유인 걸 모르고 진짜 중국 공안인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저 역시 처음 봤을 땐 완전 속았습니다. 공항 갔네. 와, 이 형 완전 배운다. 이곳은 영화 엔딩을 찍었던 김포공항 국제선 1층입니다. 엔딩 장면은 2층에서 찍었고요.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좋다고 장첸에게 돌아온 미성락. 아 맛이다 야. 양태는 장첸에게 잔뜩 쫄아있지만 미성락은 장첸에게 눈을 부라리며 담배를 물 정도의 배포가 있습니다. 진성규 배우는 미성락이 장첸과 어느 정도 동급이 되려 한다는 설정을 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아 이런데 놀러 와야 되는데 일을 하고 앉았네. 이 대사 역시 마동석 배우가 현장에서 만든 대사입니다. 누구 차세요? 이분은 실제 이 업계에 종사하는 분이라고 하네요. 아, 새끼 팔이 들어가면 열어 이 새끼야. 이 대사도 대본에는 없었는데 홍기준 배우가 만든 애드리브입니다.
오거리의 모든 방향을 통제하고 찍은 컷입니다. 윤계상 배우는 이렇게 멋지게 차를 막으며 걷지만 속으로는 엄청 쫄았다고 하네요. 장첸 어딨어? 장첸은 황 사장을 잡으러 왔습니다. 경찰 말 잘 들어서 목숨을 건진 황 사장. 그리고 조폭 보스가 경찰서 앞으로 도망칩니다. 윤계상 배우는 걱정이 돼서 목을 살살 조르려 했지만 이런 표정으로 연기를 하다 보니 또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세게 목을 졸라야 했다고 합니다. 이 표정은 진짜 겁나 아픈 표정입니다. 야, 뭔데? 장첸 남부장원! 예, 지금 소재 파악했습니다. 마석도와 전반장의 콤비 플레이. 이 둘은 리셀 웨폰에 멜 깁슨과 데니 글로버를 참고해 캐릭터 설정을 했습니다. You haven't met anybody you didn't kill? 내 얼굴 늘려놓으면 너야 뭔 소리야. 이 컷은 실제로 예상치 못하게 차가 옆으로 도는 바람에 하준 배우가 정말 크게 다칠 뻔했는데 다행히 잘 멈춰서 무사했다고 합니다. 차가 이렇게 서서 이 상황에 맞게 마석도가 반대편으로 내려야 하는 설정으로 동선을 새로 짰다고 하네요. 이렇게 양태도 잡았고 이제 끝판왕 장첸이 남았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 바로 전 액션씬을 찍기 전에 먼저 촬영한 컷입니다. 어느 정도 지친 척을 해야 할지 감을 잡기가 어려워서 나름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이 컷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두피가 엄청나게 아프다고 합니다. 머리를 풀고 컷을 하면 분장팀이 다시 묶어주고 테이크를 반복하다 보니 실제 머리도 엄청 빠져서 그 어떤 장면보다 이 장면이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하네요. 이 표정은 머리가 아파서 실제로 짜증이 난 표정입니다. 와, 진짜 나쁜 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를 잡았을 때의 통쾌함을 더하기 위해 장첸을 극한의 악당으로 묘사했다고 합니다. 알았어. 아저씨가 꼭 잡아올게. 이 대사도 사실 대본엔 없었고 카메라 무빙도 없었는데 마동석 배우가 이런 대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추가하고 촬영 감독 역시 마석도가 뭔가 대사를 할 것 같아서 카메라를 인물 쪽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 이런 팀워크가 진짜 쉬운 게 아닌데 좀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요. 이런 자동차에서의 촬영을 할 때 제작비와 촬영의 편의를 위해 보통 세트에서 차를 세워놓고 촬영할 때가 많은데 이 컷들은 모두 배우들의 감정 연기를 위해 전부 현장에서 실제로 촬영해서 리얼함을 더했습니다. 아, 드디어 공항 화장실에서 장첸과 마석도와의 만남.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이 액션씬은 정말 힘들어 보이지만 두 배우가 합도 잘 맞고 짜여진 대로 찍으며 컷 분할도 많아서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마동석 배우는 오히려 이렇게 뛰어다니는 게 더 힘들었고 윤계상 배우는 머리 푸는 컷과 연회장에서의 롱테이크가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아팠다고 합니다. 이 파이프는 미리 세팅한 게 아닌데 실제로 부딪힌 충격에 부러졌다고 합니다. 저기 저분 상사 되세요? 공항 책임자는 마동석 배우의 그녀 예정환 임입니다. 아유, 제가 누굽니까? 전 일반합니다, 선장님. 진짜 이런 뜻으로 지은 이름은 아니었는데 이 대사는 최기화 배우가 현장에서 만든 애드리브입니다. 마동석 배우가 직접 적극적으로 제작에 참여하고 범죄도시의 조연출이었던 이상용 감독이 연출을 맡아 범죄도시2가 탄생했습니다. 2008년에 베트남 호치민. 이 컷은 실제 호치민에서 촬영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모두 마스크를 하고 있죠. 헌팅을 위해 이곳에 왔을 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 이게 사람이 별로 없는 거라고. 코로나로 인해 촬영 일정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베트남 장면을 전부 국내에서 찍을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요. 이 씬은 원래 호치민 도심의 호텔 앞에서 촬영할 예정이었으나 헌팅 당시 눈여겨봤던 사탕수수 밭으로 설정을 바꾸고 군산 새만금의 갈대밭에서 촬영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풍경은 베트남에서 찍어온 촬영본을 심어 만들었죠. 최대한 베트남처럼 보이기 위해 한여름까지 기다렸다가 가장 더운 날 촬영했다고 합니다. 2008년 베트남에 벤츠가 너무 신형인데 차량에 대한 시대적 고증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 중요한가요? 우리 최 사장 리조트 짓기에는 딱이지. 차우진 배우는 각본가이기도 합니다. 후속작 범죄도시 3의 각본을 쓰기도 했습니다. 여담으로 차우진 배우의 본명은 예동우, 예정화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매형이 마동석인 것이죠. 과자 먹고 있었네? 맛있는 거 드시지 왜? 과자를 뺏어먹는 건 차우진 배우의 애드리브라고 하네요. 봉고차 안에서의 장면은 놀랍게도 새만금에서 촬영하기 1년 전에 세트에 차를 세워놓고 찍은 장면이라고 합니다. 차 안과 밖을 분리시키고 창밖을 가리기 위해 커튼을 쳤습니다. 부익 역의 이규원 배우가 액션씬 경험이 많지 않아서 차우진 배우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요령 없이 진짜로 머리를 막 빡세게 잡고 때려서 머리카락이 한 움큼이나 빠졌다고 합니다. 너 납치된 거야.
한편 오늘 또 평화로운 금천구. 사실 웬만하면 서울 경기 지역에서 촬영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헌팅한 곳이 모두 빠그라졌다고 합니다. 어렵게 광주시에서 촬영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곳은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한 마트입니다. 나 도살을 할게 새끼들아. 이제는 마석도 시리즈의 시그니처가 된 동석 형님의 뒤태 등장신. 아 너 뭐하다 이제 와. 아이 저 소개팅. 매번 소개팅은 누가 해주는 걸까요? 영등포 짱구라고. 아 저 정신병원에서 탈출했대요. 짱구라는 캐릭터는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멀쩡한 깡패였는데 사람을 찌르고 정신병으로 위장해 병원에 들어간 뒤 탈출한 범죄자가 있었다고 하네요. 손자리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냐? 팔 내려놓으라고. 슈퍼가 좁아서 큰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빼내고 와이어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와이어로 매긴 했지만 그래도 땅에 이대로 꽂히면 위험할 수 있어서 선반에 한번 걸리도록 액션을 땄다고 하네요. 아이씨. 이때 짱구는 못 말려 라고 하는 애드립이 있었으나 삭제했습니다. 물어. 좀비야? 본인의 출연작 부산행의 배우 개그로 만든 대사입니다. 전편의 추억이 그대로 전해지는 금천서 강력반 컨테이너 사무실. 미술 감독은 전편의 사무실을 자세히 보고 똑같이 세트를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동석이 형도 더 커졌으니까 세트도 살짝 넓게 제작했다고 하네요. 어리버리 겁 많던 막내 홍석이 형사가 다 됐습니다. 아 요 새끼 이거 많이 컸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로운 막내도 생겼네요. 진실의 방이 정식 부서가 된 걸까요? 제작사 대표님이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내 급하게 만들어 붙였다고 합니다. I like to order salad first. 이 장면 이후 작정하고 웃기려고 포총천 음악이 깔리며 말도 안 되는 중국어를 당당하게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했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자수했다는 범죄자를 데리러 가게 된 석도와 일만. 코로나로 인해 공항을 찍을 수가 없어서 외경은 스탁 소스를 구매했고 내부는 세트를 제작해야 했습니다. quiet. 진짜 영어 한마디도 못. 욕하지 마. 한국말 다 알아. 이 목소리는 감독이 직접 본인의 목소리를 후시로 따 입혔다고 합니다. 찍어놓은 베트남의 거리가 잠깐 나온 후 이 식당은 놀랍게도 한국에서 촬영했습니다. 용산에 있는 한 베트남 음식 전문점을 세팅해 찍은 후 베트남에서 찍어온 소스를 합성했다고 하네요. 배우 뒤편에 베트남 거리와 유리에 비친 오토바이들도 전부 합성한 컷입니다. 마석도. 휘발유? 아이고 이 개나리 같은 새끼들. 경유는 어디다 주고 혼자 베트남에 진출해 새 파트너를 만들었네요. 저는 식용유입니다. 영사관도 뭐 우리 사무실은 별다를 게 없네. 아이고 열악하다 열악해. 이 열악한 곳은 광주 세트장에 만든 세트입니다. 베트남에서 촬영은 하지 못했지만 여러 차례 헌팅을 다니면서 쌓아나온 정보가 많아 진짜 베트남 같은 여러 곳을 세트로 만들 수 있었다고 하네요. 여기 관광객 실종 사건이 맞나 보네요. 실종된 관광객 수배지에 걸린 사진은 전부 제작진들이라고 합니다. 진실의 방으로.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CCTV를 가려주는 반장님. 그래 대답하지 마. 형은 다 알 수가 있다. 아이고 왜 그런 걸 좀. 최기화 배우가 즉흥적으로 문 밖으로 나가는 설정을 만들었습니다. 야 똑바로 해 똑바로. 진실의 방, 공포의 손망치를 현장에서 어떻게 오마주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헬멧이 없으니 책상을 쳐서 공포를 심어준다는 설정도 즉흥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네가 하면 그게 수사야. 네가 그 소개팅 나가잖아. 그건 수사야. 이 장면은 사실 코시국이 끝나면 영사관 앞에서 촬영하려고 남겨뒀던 장면인데 세트를 너무 잘 만들어 아까우니까 그냥 여기서 찍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 동네가 완전 험한 동네라 가지고 여기. 얘가 더 험해요. 종훈에게 받은 주소로 찾아온 석도. 잠겼어? 당연히 문이 잠겨있지만 동석이 형에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곳 역시 세트를 제작했고 베트남에서 사온 손잡이를 달았다고 하네요. 뭐야 이거? 음악과 함께 영화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반장님 좀 말 좀 주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좀. 하지 마. 방금 분위기가 심각해졌는데 최규하 배우가 또 웃기고 말았습니다. 진짜 여기서 웃길 줄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고 하네요. 사람을 거꾸로 두는 것도 현장에서 만든 설정이라고 합니다. 강해상이라는 새끼를 만나서 저희가 사람을 납치했어요. 도망가는 용기를 잡아 죽여버린 강해상. 이 엄청난 마테체는 베트남에서 헌팅할 때 코코넛 파는 아줌마가 코코넛을 쪼개는 칼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양태의 도끼와 비슷한데 칼이면서 또 너무 날카롭지 않아 더 무서운 느낌인데요. 베트남에 이 칼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어서 한국의 대장간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장면을 건지려고 해질녘까지 한참 기다렸다가 찍었다고 합니다. 두 구의 시체를 처리하는 곳은 양평에서 찍었습니다. 베트남의 습도를 표현하려고 항상 촬영 전엔 벽과 바닥에 물을 뿌리고 촬영했다고 하네요. 오, 손석구 몸이 1년이 넘는 촬영 기간 동안 이 몸을 유지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1년간 태닝도 열심히 했다고 하죠. 인위적인 몸 상태로 보이지 않도록 엄청난 감량을 하진 않았고 촬영 직전 펌핑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해상 몸의 문신에도
다 의미를 담아 그렸습니다. 문신은 마동석 배우가 이웃사람 찍을 때 영화판에 데뷔시킨 타투코리아의 아이라킴 대표님 작품이라고 하네요. 이웃사람 때는 팔 하나 그리는데 대여섯 시간 걸렸는데 요즘은 기술도 좋아지고 노하우도 쌓여서 전신을 그리는데 한두 시간이면 된다고 하네요. 원래 건물이 있는 곳을 CG로 지우고 강력반 컨테이너를 심었습니다. 경찰을 만나고 왔는데 왜 아까 거기인 거지? 역시 경찰서에서 찍지 못하고 잘 만든 세트를 카메라만 반대편으로 돌려 또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 그럼 어떡해요? 한국도 아닌데. 찍으면서도 이래도 되나 싶었다고 하네요. 뭘 어떻게 안 된다는데? 이 장면에서 속도가 일만의 말투를 따라하는 애드리브가 있었는데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양평에서 조명도 없이 자연광으로 촬영했습니다. 여긴 가래봉동이 아니라니까. 사람들은 강남의 베트남 요리 전문점의 사장님 가족 분들이라고 하네요. 아니 이 나라 법이 우리나라 사람들 못 지켜주면 우리라도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경찰 불러 경찰. 이 대사 역시 애드리브입니다. 빨리 제대로 좀 파. 좀 빨리빨리. 그러고 보니 귀하 형님 그새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영화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찍다 보니 늑대사냥 촬영과 겹쳐서 엄청난 감량을 했을 때라고 합니다. 이리도 아니도 입력 갈취 왜 증잘라? 이 분은 놀랍게도 한국 사람입니다. 계획이라도 있어? 따라와. 이 장면 바로 다음에 그게 계획이야? 라고 하는 애드리브가 있었는데 대사 사이에 텀이 길어서 삭제했다고 합니다. 용기의 아버지 최춘백 회장이 보낸 해결사들. 이 씬은 베트남에서 찍어온 소스를 배경으로 깔고 한국에서 똑같은 각도와 조명을 세팅해 촬영한 후 합성한 컷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복도 역시 전부 다 CG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버스 타고 왔어. 이 대사는 나쁜 녀석들 대사를 오마주한 것 같네요. 어떻게 오셨어요? 나 봉고차 타고 왔는데. 봉고차 타고 내비 찍고. 경기도 광주에 텅 빈 창고를 세팅해 도박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밖에 비가 오고 있어 빗소리 때문에 전부 후시로 녹음에 입혔다고 하네요. 어딜 가? 마동석을 그렇게 막 만지면 안 되는데. 전편의 도박장 장면을 오마주했습니다. 어딜 만져 이 새끼야. 넌 뭐야? 까불인데요. 까불고 있어. 이 대사는 감독이 시나리오 쓸 때부터 웃으며 쓴 대사라고 하네요. 실제 특수요원이 사용하는 총 뺏는 기술을 엄청 연습했는데 동석이 형님은 그게 잘 안 살아서 아쉬웠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모두 무술 감독들입니다. 허명행 무술 감독의 부탁으로 모두 흔쾌히 출연해 주셨죠. 마동석 배우와 허명행 감독이 예전부터 영화를 같이 하게 되면 롱테이크 액션을 한 번씩 만들자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전편의 회감면 액션씬과 마찬가지로 이 씬도 컷을 나누지 않고 한 테이크로 촬영했습니다. 잠깐만. 총을 가져온다는 설정은 없었는데 도박장에서 뺏은 총을 어떻게 했는지 정하지 않아서 그냥 여기서 사용하자고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돌려주는 걸 깜빡해버렸네. 이 씬을 찍을 땐 비가 오는 바람에 소스와 광이 너무 달라서 빛 하레이션을 심어 합성한 티가 덜 나게 했다고 하네요. 총알이 발사되지 않는 건 사실 진짜 총이 고장난 NG 컷입니다. 이걸 살리려고 격발음과 불꽃을 심어 만들었죠. 원래 시나리오에는 도망가는 해상을 잡기 위해 호치민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추격전이 계획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막 3층에서 뛰어내리고 오토바이도 타고 엄청난 액션이 있었는데 이건 뭐 찍을 수가 없으니 전부 다 삭제했다고 하네요. 이 씬을 이대로 끝내기가 애매해서 마침 불발된 총을 가지고 빵. 에이. 진짜 어디서 촉이라고 이런 걸 개. 애드립을 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호치민 병원도 역시나 세트입니다. 단종된 타일을 어렵게 구해 한 땀 한 땀 붙여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뭘 더 할까 고민하다가 벽에 쌀국수 국물을 바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현장은 진짜 베트남의 냄새로 가득했다고 하네요. 나쁜 놈은 그냥 잡는 거야. 잡아야지. 이 컷은 전일만이 누워있던 방에 침대만 바꿨습니다. 원래 시나리오는 속도가 공안을 피해 도망쳐서 수사를 이어간다는 설정이었는데 우린 추방 당하는 게 맞아. 코리아 스피드. 전부 삭제하고 바로 한국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곳은 사실 고향 체육관입니다. 미술과 CG로 공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헌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공항에서 국제 결혼한 남편이 부인을 잃어버렸다고 찾아다니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살려서 공항에서 도망간 애들은 내보낸 애들이 아니라니까. 이 대사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감독의 직간접적 경험은 다 영화에 사용되는 것 같네요. 불법 체류자 새끼 앉아 빨리. 합법된 지가 언젠데. 장희수의 등장씬은 전편을 거의 그대로 오마주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새끼가 진짜 이씨. 합법된 지 언젠데. 시나리오 초반에는 장희수 대신 황 사장이라는 캐릭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칼 맞고 죽다 살아난 뒤로 나 이제 합법적인 일밖에 아예 합니다. 전편에서 칼에 찔리긴 했지만 확실히 죽었다는 사실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장이수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내 옛날에 장이수가 아이야. 박지환 형님은 과거 발레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내 손 뗀 지 오래됐다니까. 이게 뭐야 이 새끼야 버리장머리 없이. 그 덕에 몸 선과 동작이 이상하게 우아하면서 코믹한 장면이 많았죠. 아니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또 못 살게 구네. 이대로 밖에 나갔는데 카메라가 계속 돌고 있길래 끼네 진짜. 그냥 다시 한번 들어와서 한마디 해봤다고 합니다. 불렀냐? 그걸 또 이렇게 받아주는 박지환 배우. 아닙니다. 형님 여기 찾은 것 같은데요? 봐봐. 이컷은 다른 사람이 찍은 후 CG로 얼굴만 바꿨습니다. 강해상이 한국으로 부른 필리핀의 장씨 형제. 공항에서 촬영을 하지 못하니까 지어놓은 세트 2층에 올라가 책상 하나 놓고 망원 렌즈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 두 배우는 무려 1200명이나 되는 사람의 오디션을 보고 제일 잘하는 사람을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가수 출신 은문석 배우는 전편에 강홍석 역 오디션에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후 열혈사제 장룡으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코믹한 이미지 때문에 살짝 걱정하긴 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네요. 오랜만이야. 돈 더 줘야 돼. 와, 표정이. 김찬영 배우 역시 굉장히 무서운 연기를 보여줬는데요. 마동석 배우 매니지먼트 대표가 촬영 현장에서 김찬영 배우를 보고 바로 스카우트해 동석 형님과 한 솥밥을 먹게 됐다고 합니다. 전편과 마찬가지로 정인기 배우가 경찰서장으로 특별 출연했습니다. 이름표를 보면 이상용이라고 써 있는데요. 전편에서 조 감독 이름을 사용한 것이었는데 그 연결을 맞추기 위해 그대로 감독 이름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책임자인데. 책임자니까. 이곳은 세트장 근처에 있던 실제 장례식장입니다. 아유 이 깡패 양아치 새끼들 당이 보였네. 상경이 형? 배역 이름이 편육 조폭입니다. 시비가 붙어서 속도가 너 그러다 여기 머리꼬기 된다 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삭제됐다고 하네요. 야, 네 차키 들여 빨리. 야 니 거 줘. 나 이거 USB가 편해. 이거 SUV인데? 전작의 폴라로이드 사건을 오마주한 대사입니다. 프로보이드 그거 갖고 와. 형 이거 폴라로이드예요. 감독이 시나리오 쓸 때부터 넣을까 말까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빵 터졌다고 하네요. 강해상의 차를 발견한 곳은 평택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 노을과 기차가 지나갈 때 찍기 위해 한참 기다렸다 촬영했다고 하네요. 촬영 감독의 아이디어로 강해상의 뒤를 카메라가 쫓으며 촬영했습니다. 손석구 배우가 마석도보다 더 큰 사람과 먼저 싸우는 씬이 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내서 감독이 적극 반영해 엘리베이터 씬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 엘리베이터 내부는 세트를 제작해 촬영했습니다. 와, 진짜 겁내 무섭겠다. 내가 한 거 온다고 했지. 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 촬영 전 실제로 목을 졸라 호흡을 만들었습니다. 내일까지 20억 준비해오세요. 이 휴대폰은 사실 단자가 옆구리에 있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선을 붙였는데 박지영 배우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손가락으로 가려줬다고 하네요. 너 바보니? 와, 카리스마가. 우리 내일은 잘해서 남편 한번 살려봅시다. 강해상이 좀 밀리는 것 같은데? 사실 강해상이 더 강하게 나와야 하는데 거의 촬영 초반 베트남도 가기 전이라 아무 일도 겪지 않은 채로 이 장면을 찍다 보니 해상이 좀 밀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후시로 목소리 톤을 다시 녹음해 보완했다고 하네요. 이 집안은 똑같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는 건 시나리오에 없던 설정인데 박지영 배우가 갑자기 울어서 더 입체적인 캐릭터가 됐다고 합니다. 저 아줌마 진짜 보통이 아니네. 근데 남자 얼굴 뭐야? 어떻게 생겼어? 이 장면에 동남아 결혼녀가 이게 신랑이야? 얼굴 왜 이래? 라고 하는 대사가 있었는데 아쉽지만 삭제했다고 합니다. 너 운전 좀 해야 돼. 따라와. 이곳은 평창동 단독주택가입니다. 박지환 배우가 후진하다 세워있던 고급 차를 긁어버리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네요. 걱정 마셔. 일단 유턴. 뭐? 강해상이 있는 곳은 항상 베트남 느낌이 나도록 어닝이나 천이 걸려 흔들리도록 세팅했다고 합니다. 이 추격신은 도로를 캐스팅하기가 힘들어서 그나마 가능한 대전의 한 도로 1km도 안 되는 곳을 계속 돌며 촬영했다고 합니다. 같은 건물이 계속 나오니까 그걸 다 CG로 바꿔야 했다고 하네요. 차 내부는 거의 대부분 세트에서 다른 날 찍은 후 합성했다고 하는데요. 차 밖에 초록색 매트만 보며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감으로 연기했다고 합니다. 한편 최춘백이 있을 만한 폐공장을 찾아 헤매는 동균. 이곳은 남양주입니다. 마동석 원맨쇼가 아닌 강력반 형사들의 이야기를 담는다는 의미로 팀원들이 각자 따로 활약하는 분량을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손석구 배우가 배역에 몰입해서 진짜 눈을 뒤집고 덤벼드니까 허동원 배우는 본인도 모르게 있는 힘껏 팔을 잡았다고 합니다. 손으로 잡은 모양 그대로 멍이 들 정도였다고 하네요. 용의자 발견! 용의자 발견! 이 목소리는 후시로 녹음한 박지환 배우 목소리라고 합니다. 촬영 전날 비가 오는 바람에 젖은 땅을 토치로 다 말린 후 찍었다고 하네요. 미안합니다. 이 대사는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허동원 배우가 리허설 할 때 만든 대사라고 합니다. 이 대사 하나로 동균의 마음이 석도에게 전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시나리오에 추가했다고 하네요. 당신 형사 아니지? 아까부터 이상하긴 했지. 티납까? 박지영 배우가 대본 리딩할 때 만든 대사라고 합니다. 뺑기 쓰냐? 이발 우리가 이 돈 다 먹을까야 개 같은 씨 새끼야. 아이고 무슨 욕을 이렇게 살벌하게. 은문석 배우가 욕을 잘 못하는 순한 사람이라 20번 이상 반복해 겨우 오케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기서부터 광주 NC 백화점 앞입니다. 주차장 입구는 광주에서 찍고 주차장 내부는 신도림 테크노마트 주차장이라고 하네요. 김찬영 배우가 몸에 와이어를 달고 직접 차에 매달려 달렸습니다. 진짜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이 역시 다른 형사의 활약을 보여주려고 만든 씬이라고 합니다. 수갑을 채운 손은 감독이 직접 한 손 연기입니다. 한편 인숙을 쫓는 장기철. 이곳은 일산의 그랜드 백화점에서 촬영했습니다. 석도가 있는 곳은 아직 광주의 백화점인데 순식간에 일산으로 건너왔습니다. 장식하고 나발이고 동석이 형한테 맞으면 지읒 되는 겁니다. 아니 심각한 표정으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 너무 웃긴데? 내려갈래? 당연한 몸의 반응인가? 마동석 배우가 성룡의 폴리스 스토리에 나온 에스컬레이터 액션씬을 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더 웃길까 고민해서 만든 설정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가져가. 은문석 배우가 동석 형님 아이디어를 잘 받아먹었죠. 좋았어! 세워져 있는 차에서 연기하고 달려오는 차는 CG로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실제로 벽을 뚫고 들어간 후 가게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화면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수를 놓치는 장면은 원래 지하철역이었는데 역시나 코로나 때문에 섭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구경 끝났으면 꺼져 이 씨 새끼들아. 그 와중에 비가 와서 이 컷은 그린 매트 앞에서 찍어야 했다고 하네요. 새 인생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주민센터가 선정한 박지한 배우 최고의 표정 연기입니다. 따다불 줄게 따다불. 따다부리면 배가 있지. 선장의 눈은 렌즈가 아니라 CG입니다. 한쪽으로 쏠린 눈동자가 크거나 작거나 뭐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많이 시도해 봤으나 결국 눈동자를 없애는 걸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이 장면은 전편에 장첸을 오마주했다고 합니다. 장첸은 천천히 들어오는데 강해상은 빨리 들어오는 걸로 캐릭터의 차별성을 뒀다고 하네요. 내 하울빈의 장첸이야 이 새끼야. 하다하다 장첸을 사칭하는 장이수. 마동석 형님이 웃길 줄 알고 쓴 대사라고 합니다. 박지원 배우가 석도와 장첸을 향한 분노, 해상을 향한 두려움, 살기 위한 의지와 돈에 대한 욕심까지 담아 진심을 다해 연기했더니 그 감정이 전해져서였는지 웃는 관객이 많지 않았다고 하죠. 마체테 보고 쫄았다가 돈을 보고 아니다 너희 개새끼 일로 오라. 마음이 달라지는 건 좀 웃기긴 했는데 강해상이 검문을 통과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택시를 타냐 자전거를 타냐 고민을 하다가 버스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엔딩 장면은 원래 선착장 부두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섭외가 힘들기도 하고 너무 뻔한 그림인 것 같아 고민하다가 운행하지 않는 이 터널을 발견하고 이곳을 섭외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영화 반도도 촬영해서 반도에 쓰인 소품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싸움에 자신 있는 또라이의 여유. 아직은 웃을 수 있죠? 아직은요. 마지막 액션씬이 나오기 전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이 대사에 필적할 만한 대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돈 필요해? 어떻게 좀 나눠줘? 5대5로 나눌까? 누가 오야? 역시나 빵 터졌죠. 이 대사는 거북이 달린다에서 나온 대사를 참고한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해먹자 이거야? 나랑 5대5로 나눠먹는 거지. 근데 누가 오야? 뭐? 맞다가 죽을 것 같으면 벨 눌러. 버스 액션씬을 찍어놓고 제작 기간이 늘어지는 바람에 먼저 개봉한 샹치와 노바디의 버스 액션을 따라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촬영은 우리가 먼저 했다고 합니다. 강해상 액션의 컨셉은 아무리 맞고 쓰러져도 바로 일어나서 덤비는 도끼입니다. 창밖으로 나가 떨어져도 덤비는 도끼. 야 강희상 저기 있어. 야 이거 뭐야? 촬영이 끝나고 돌아가던 손석구 배우가 전화를 받고 다시 돌아와 이 차 위에 직접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각자 맡은 일을 하는 배우들의 디테일.
세상 그렇게 짠할 수 없는 장이수, 술에 사례가 걸리는 등 약 2분가량을 애드립으로 채웠으나 다 쓸 순 없었다고 하네요. 이 장면은 카메라가 인물 가까이서부터 쭉 빠지면서 한 테이크로 찍으며 여러 가지 대사가 많았는데요. 역시나 다 쓸 수는 없어서 중간 부분을 잘라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촬영이라 쓰고 남은 자재를 모두 활용해 포장마차 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먹던 술을 뿜는 건 애드리브 같지만 감독이 미리 설정해둔 컷이라고 하네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범죄도시 3 비하인드 스토리 바로 주민 들어갑니다. 인천항만공사의 도움을 받아 실제 인천에서 촬영했습니다. 최종 빌런 주성철이 바로 등장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꽃미남이 아닌 강력한 포스 장착하고 나타난 이준혁 배우. 강력했던 빌런 장첸과 강혜상의 뒤를 잇기 위해 무려 20kg 벌크업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촬영 중에 몸이 점점 작아져서 끝날 때쯤엔 다시 원상복구 됐다고 하네요. 이 새끼 경찰이야. 토모 역의 안세호 배우. 1편과 2편에도 오디션을 봤지만 함께하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3편에 캐스팅했습니다. 영화는 물론 드라마, 뮤지컬, 연극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경찰이건 뭐건 그냥 죽여버리는 주성철. 왜? 경찰은 죽이면 안 돼? 옷이 두 벌밖에 없기 때문에 감독이 직접 신중을 기해 피를 뿌렸다고 합니다. 이것도 간지나게 튀어야 하니까요. 이 거리가 왠지 낯이 익다 했더니 대치동의 중식집 채원 앞이었네요. 우리는 이 양아치들에게 닥칠 재앙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됩니다. 범도 시리즈를 관통하는 마동석 뒤태신. 5편부터는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왜죠? 이건 빼면 안 될 것 같은데. 마동석 배우는 오래전부터 복싱을 해왔는데요. 아예 복싱 체육관을 오픈하기도 했죠. 더킹, 잽, 바디샷 등 실제 스파링할 때 볼 수 있는 기술들인데 이게 글러브 없이 맨주먹으로 하는 게 더 어렵다고 합니다. 만약 조금만 실수해서 이 주먹에 실제로 맞으면 바로 옥수수 털리거나 코뼈 나가기 때문이죠. 위험해. 너 말이야. 마동석 배우가 현장에서 만든 대사와 설정입니다. 경찰은 실적으로 증명하는 거 맞아. 그래서 널 데려온 거고. 경찰은 실적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광수대 장태수 팀장. 전일만 반장이 얇고 길게 조용히 살고 싶다는 느낌이라면 아니 그런 거 대식가 알아서 좀 해. 내가 뭐 그런 거까지 신경 써야 돼? 죄 많은 인생. 장태수 팀장은 무조건 실적이라며 성공을 중시한다는 설정입니다. 경찰은 실적이다. 싹 다 잡아야 돼. 물론 둘 다 일이 다 끝나면 나타난다는 공통점은 있죠. 어느 날 느껴. 금천서의 괴물 형사가 더 큰 사건으로 세계관을 넓히기 위해 광수대로 옮겼습니다. 세계관을 바꾸자는 동석 형님의 강력한 의지였다고 하는데요. 아주 나중에 금천서와 광수대가 공조를 해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 생각 완전 대찬성입니다. 아니 경찰이란 게 뭐야? 민중의 몽둥이 아니야? 감독은 이 유머가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살짝 고민했지만 나 이거 USB가 편해. 이거 SUV인데? 프로보이드 그거 갖고 와. 형 이거 폴라로이드예요. 그동안 마석도가 쌓아놓은 빌드업이 있으니 괜찮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공진당을 수십 개씩 몇 번이나 반복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이게 많이 먹으니까 몸에 열이 좀 났다고 하네요. 신종 마약 수사를 위해 이들이 향한 곳은 클럽 오렌지. 여긴 신사동 선샤인 호텔이네요. 지금은 무슨 유흥주점으로 바뀐 것 같던데. 우리 왜 저래? 무섭다. 일단 웃어. 미녀 개그우먼 연예림 이혜지 님입니다. 배우들을 상대로 먼저 오디션을 봤는데 그 코믹함이 나오지 않아서 코미디언을 섭외했다고 하네요. 클럽 내부의 보조 출연자 분들은 아무 음악 없이 흥겹게 춤을 춰야 했는데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이 두 분의 개그우먼이 바람잡이처럼 MC를 보면서 흥을 돋가 분위기를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여긴 못 들어가요. 키 190, 몸무게 190, 이재성 배우입니다. 아니 무슨 정사각형도 아니고. 가라고 이. 만지지 말고. 특별히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마석도는 범죄자가 몸에 손을 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딜 만져 이 개새끼야. 이게 너무 많이 먹이면 이게. 대화를 잘 듣기 위해 물을 살짝만 틀어놓는 건 마동석 배우의 디테일입니다. 이거 안 가져? 영양제는 아니잖아. 역시 이 대사는 애드리브입니다. 잘 나왔어요. 이것도 애드립이고요. 원래 대사는 일하는 거예요. 였다고 합니다. 라이렉스 형님. 이곳은 신논현역 근처에 있는 29펍 4호점입니다. 백 사장과 진 회장은 두 분 다 한국 배우입니다. 진 회장 역의 심영은 배우는 중국에 거주한 적이 있어 중국어가 유창하다고 하네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서 중국인 린린으로 나온 적이 있죠. 아이들 팔 수 있다고 했어. 남편 아는 사람들. 장첸이나 강해상과는 다른 결의 지능형 빌런 주성철. 끊임없이 계략을 짜고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속셈을 숨긴다는 느낌으로 여유 있는 표정과 제스처를 설정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동공이 커지긴 하지만 웃음이 사라지진 않죠. 히로시 역의 강윤 배우를 모델로 그리긴 했습니다만 하나도 안 닮아서 몽타주에 집중되지 않도록 너 얘 알아 몰라? 후시로 대사를 더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매번 똑같은 걸 반복한다는 게 부담스럽지만 금천서 진실의 방을 그리워하는 관객들을 위해 우리 진실의 방을 청소하자. 광수대 진실의 방은 좀 다르게 변주했습니다. 문을 부신 거야? 주역 배우는 단역이지만 이 역을 하기 위해 엄청 몸을 불렸다고 합니다. 여긴 선릉역 근처에 있는 모던바 호입니다. 경찰이라고. 누구세요? 지금 누구신데? 아니 도대체 누군데 여기 와서 이 지랄이야? 경찰이라니까 경찰. 약을 찾으려고 막 뒤지는 동선과 대사는 왜 여기만 서랍이 있지? 있을 수도 있지. 전부 현장을 보고 만든 설정이라고 하네요. 슬퍼? 똑바로 앉아. 후시 녹음하면서 마동석 배우가 만든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진짜 동석 형님 센스는 타고나신 듯. 패차장 씨는 촬영 막바지인 10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이준혁 배우는 추운 것보다 몸이 작아진 게 더 신경 쓰였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이 장면이 이준혁 배우의 첫 촬영이라고 합니다. 20kg 증량을 했기에 사람을 한 손으로 제압한다는 설정이 가능해졌죠. 이번 일 망치면 니들이 나한테 죽어. 경찰 호송 차량이 피습당했습니다. 관련 사건이 노비 뉴스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클리셰. 사실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상황을 한 번에 설명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야, 밥 먹는데 말을 시키냐? 인상착의를 모르는 거야? 밥을 자꾸 못 먹게 하는 건 정보 전달 씬이긴 한데 너무 전형적인 건 싫어서 야, 왜 안 먹어? 맛있지? 마동석 배우가 유머를 섞어 현장에서 만든 설정이라고 합니다. 저 북부 약반 황동구라고 합니다. 황동구 역의 실제 배우 이름은 최동구입니다. 아이고 오늘은 꽃게야. 양호 유통 김양호 사장. 웰컴 자파니스. 실제 전석호 배우의 성격과 말투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촬영 끝나고 밥을 먹을 때도 양호 톤 그대로였다고. 마석도와 주성철의 첫 만남.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촉이 왔다는 설정의 연기 디테일입니다. 장르가 필름 누아르였다면 여기서 멋있게 슬로우가 딱 잡혔겠지만 리얼리티를 강조하는 이 영화는 그런 거 없습니다. 마약 수사대 팀장 주성철입니다. 주성철 배우의 목표는 동석이 형보다 커 보이고 싶다는 것이었는데 카메라 각도 때문에 얼굴이 더 커 보여서 매우 만족했다고 하네요. 예민하시네. 야야야, 명함이 바뀌었어. 잘못 줬어. 마동석 배우가 현장에서 갑자기 중국집 명함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술팀이 급하게 만든 명함입니다. 아니, 중국집 명함을 줬어. 이렇게 날선 기싸움을 하다가 그냥 헤어지는 것보다 마지막에 유머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았다고 하네요. 이 영화의 최대 수혜자 초롱이. 여러분의 굿중도가 다 받았지? 장희수 자리를 제대로 꿰찼죠. 미치겠다. 동인천이라는 설정이지만 이곳은 안양의 자동차 매매 상사입니다. 아이씨. 야야야, 숨 쉬어 숨. 야, 숨 쉬어 숨. 야, 깨워드릴게요. 기절했는데 때려서 정신을 차리는 게 가능한가 싶은데 격투기 경기 중 잠깐 실신했다가 파운딩 맞고 다시 깨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토대로 설정했다고 하네요. 너 같이 안 가면 또 맞아. 아 그래요? 빨리 가요. 강력한 포스에 쿠니무라 준 형님. 사실 골반과 무릎이 아파서 걷는 게 어색한데 이게 오히려 더 간지가 나서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스키마스터. 바람의 검심에서 사노스케로 나왔던 아오키 무네타카입니다. 일본에서 줌으로 첫 미팅을 할 때부터 야쿠자 복장과 일본도를 준비할 정도로 열의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오기 전 바람의 검심 무술팀을 찾아가 액션 연습까지 하고 왔다고 합니다. 마하, 너도 마시냐? 마하 역은 실제 종합격투기 챔피언 홍준영 선수입니다. 같은 해 넷플릭스 시리즈 사냥개들에도 출연했죠. 마사 역의 이태규 배우는 마석도와 장희수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범죄도시 1, 2, 3에 전부 출연했습니다. 1편 흑룡파 소탕 작전의 형사, 2편 화교 살수 중 한 명으로 출연했다고 하네요. 미미야. 배누리 배우는 성난 황소에서 마동석 배우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에헤, 야가라 처음에 득사해. 진짜 제일 교포처럼 보이기 위해 엄청난 연습을 했다고 하네요. 아가리또 고자이마스. 이곳은 이태원 클럽 페이더입니다. 수많은 액션씬을 찍으면서 무릎과 발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마동석 배우는 사실 뛰면 안 돼서 스파링 할 때도 안 뛴다고 하는데요. 하다 보니 욕심이 생겨 이렇게 뛰고 난 후
한동안 절뚝거려야 했다고 합니다. 있어. 아이씨! 전석호 배우는 고등학생 시절 복싱을 배워 아마추어 복싱 시합에도 나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동석 배우가 현장에서 한번 원투를 꽂아달라는 설정을 추가했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전석호 배우는 현재 주짓수를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야, 때리지 마! 그슬이 하얗게 따세요. 이 씬에도 싸우는 액션씬을 촬영했는데 너무 길어져 삭제했다고 하네요. 사진 한번 잠깐 본 걸로 지나가는 차 안에 토모를 알아챈 형사의 직감. 야, 빼! 이야기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 바로 알아본다고 설정했습니다. 하필 이럴 때 시동이 안 걸리는 건 액션 영화의 클리셰. 와이퍼가 움직이는 건 코미디적인 클리셰입니다. 야, 와이퍼 꺼, 임마! 관객들은 이미 마석도가 무슨 일을 당해도 걱정을 안 하는데요. 거기야? 여기? 아씨, 하지 마. 사실은 마석도 역시 사람이고 힘든 걸 참고 있다는 설정이 녹아 있습니다. 다 그런 거야 임마. 다들 안 그런 척 하는 거지. 그래서 진짜 너무 아파서 나온 이런 애드리브를 추가했죠. 난 온몸이 아파. 불 좀 켜봐. 왜 이렇게 어두워? 예. 야, 너 3편의 킬링 포인트 장면. 해외 영화제에서는 어떨까 반응이 궁금했는데 역시나 빵 터졌다고 합니다. 야 이거 꺼. 원래 양호가 침대에 앉은 채 돌아가는 장면이었는데 현장에서 마석도가 침대에 앉는 걸로 바꿨다고 합니다. 원래 음악은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 였다고 하는데요. 깔아봤을 때 너무 잘 어울려서 꼭 사용하고 싶었지만 제작 여건상 결국 포기했다고 합니다. 나쁜 놈들은 잡아야 돼. 2편의 이 대사와 마찬가지로 나쁜 놈은 그냥 잡는 거야. 마석도의 신념이자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나도 좀 챙겨야지. 아니면 당신이 사던가. 金を払えと。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해 일본어에 능통한 심하늘이 배우는 통역과 일본어 번역까지 맡았습니다. 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원래 주인에게 약을 팔려고 하는 주성철. 매 순간순간 머리가 휙휙 돌아갑니다. 이 장면도 살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찍은 막바지 촬영이었다고 합니다. 나름 지능캐이긴 하지만 싸움도 곧잘 하는 주성철. 브롤러 스타일의 주위의 모든 것을 무기로 사용한다는 설정입니다. 잠깐만. 이봐 진짜 너 그러다 혼난다. 손가락만 잡으면 진짜 부러지니까 손을 전부 다 감싸주는 소 스윗한 동석이 형님. 너 한 번만 더 욕하면 죽탱이 날라간다. 이 대사는 결국 현실이 됩니다. 잠깐만. 예전에 야쿠자 애들이 사용했던 요트 사업장이 하나 있는데 빠른 진행을 위해 갑자기 엄청난 정보를 알려주는 김양호. 원래 요트문도 부시고 들어가려 했지만 그러기엔 요트가 너무 비쌌다고 하네요. 찾았다. 주성철이 없애버린 백상업파 출신 초롱이를 찾아간 형사들. 하고 3천 받아야지. 3,000원만 줘요. 열심히 일하는 초롱이를 위해 침수차를 팔아주는 스위트한 마석도. 3,000원을 받아서 건네주는 장면은 삭제됐습니다. 너 나랑 일 안 하면 같이 하자. 아니 문만 열어주는 자동문한테는 페이가 확실하더니 자. 오 게이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요. 자. 목숨이 걸린 일을 맡기면서 맨입으로? 사실 석도가 지금 있는 현금 10,000원을 줘서 초롱이가 13,000원을 들고 있는 장면이 있었으나 삭제됐습니다. 이 전화번호는 영화진흥원에서 만들어준 세상에 없는 번호라고 하네요. 저 백성파 초롱입니다. 옛날엔 조감독이나 스태프들의 전번을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하도 전화하는 사람들이 많아 요즘엔 번호를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계획을 바꾼다. 약을 찾기 위해 리키를 이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장면은 주성철 배우의 두 번째 촬영이자 두 배우가 처음 만난 날이라고 합니다. 이때 괜히 총 한 발을 쏜 건 주성철 일생 일대의 실수입니다. 마석도와 싸울 때 총알 한 발이 부족한 씬의 복선이죠. 다 쐈냐? 결국 야쿠자와 마주하게 된 초롱이. 비명을 이렇게 지른다고? 후시 녹음할 때 입힌 오디오라고 합니다. 흔히 볼 수 없는 마석도의 린치 장면. 이 파이프는 소품이지만 마동석도 이렇게 맞으면 아픕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들려오는 대포 소리. 맨주먹이라 좀 위험하긴 하지만 마하는 실제 격투기 선수니까 주먹이 바로 얼굴 앞을 스칠 때까지 가까이 붙는 합을 짰다고 합니다. 아이씨, 도망갈 데가 없네. 이 영화의 영어 제목 No Way Out을 대사로 활용했습니다. 야, 그 칼 그거 여기다 넣어. 증거물. 갑자기 봉투를 어디서... 이건 1편에 대한 오마주로 설정했죠. 여기다 넣어. 약 챙겨서 밀항하려는 주성철을 차로 막아내는 속도. 짜잔. 딱 한 번밖에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서 한 번에 오케이 컷이 나왔다고 합니다.
기다리고 있잖아. 빨리 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주성철은 감히 마석도에게 비벼볼 생각을 합니다. 결국 손잡이에 옷이 걸리면 좋겠다 생각은 했는데 정말로 첫 테이크에 자연스럽게 옷이 걸려 그대로 오케이 컷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왜 날 느껴? 총 8편으로 계획되어 있는 범죄도시 시리즈 중 일부를 마무리하는 범죄도시 4의 숨겨진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영화는 필리핀의 야경으로 시작합니다. 이곳은 드라마 카지노의 촬영지인 앙헬레스입니다. 카지노 촬영할 때 현지 스태프들을 그대로 섭외했다고 합니다. 괴한들에게 쫓기고 있는 처참한 몰골의 한 남자. 처음부터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건임을 보여주며 관객을 긴장시킵니다. 범죄도시 시리즈는 전부 실화 사건을 모티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번엔 파타야 임동준 살인사건과 필리핀 온라인 도박 사건을 모티브로 설정했습니다. 쫓기던 남자가 다행히 경찰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이건 나발이건 그냥 죽여버리는 백창기의 살벌함. 카지노 때 필리핀 경찰 마크 플로레스로 출연했던 니코 안토니오가 이번에도 경찰 역을 맡았습니다. 시리즈의 시그니처가 된 마동석 등장 씬처럼 메인 빌런 백창기 역시 뒤태부터 등장합니다. 이전 시리즈의 빌런들과 마찬가지로 김무열 역시 10kg 이상의 엄청난 벌크업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글쎄요, 벌써부터 마석도에게 개쳐 맞을 것 같은데 백창기는 칼을 찔러놓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보고 있는 취미가 있습니다. 이후에 경찰서에서 최유성을 죽일 때도 칼로 찌르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바라보고 있죠. 이번엔 상대가 죽을 것 같지 않아서 박혀있는 칼을 발로 차서 확인 사살을 합니다. 어둡고 이국적인 인트로와 대비되도록 한국적인 공간을 밝기와 채도를 높여서 배치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종로구 창신동의 골목입니다. 대학 던지기를 하다가 거기다 숨겼어? 딱 걸려버린 애새끼들. 3편의 배경이 됐던 마약 사건을 해결한 지 3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그 범죄가 뿌리 뽑히지 않았다는 느낌으로 설정한 씬입니다. 나 왜 안 가? 등장부터 엄청난 포스와 웃음을 동시에 보여주는 동석이 형. 시동 꺼. 더 커진 듯한 마동석의 뒤태. 세트를 만들 땐 항상 마동석의 피지컬을 생각해서 일반적인 사이즈보다 좀 더 크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북이 집은? 두꺼비 집 위치하게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에이씨. 진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 무릎이 아파서 찐으로 나온 애드리브입니다. 뭐야? 아니 무슨 바로 문 앞에 이런 철창이. 범죄 사건을 조사할 때 형사와의 인터뷰에서 실제 범죄자 집 내부에 철창이 있었다는 실화 사건을 모티브로 설정했습니다. 언제나 경이로운 동석이 형의 파워. 이 철창 문은 소품이 아닌 실제 철로 만든 문이라고 합니다. 단단하게 나사로 고정해 놨는데 이 무거운 걸 진짜 마동석의 힘으로 흔들어 뽑아냈다고 하네요. 마동석 형님도 이게 될까 싶었는데 해보니까 되더라는. 전편과 마찬가지로 마석도는 쓱박, 리버블로우, 오버헤드 훅으로 이어지는 화려한 복싱 기술을 선보입니다. 만재는 유도 베이스, 종수는 경찰답게 3단봉을 이용해 제압하네요. 잠깐 여담으로 말하자면 김만재 캐릭터 이름은 평소 동석이 형이 김민재를 부를 때 만재야 만재야 별명으로 부르다가 별 고민 없이 캐릭터 이름을 김만재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이 뭐야, 밥 시킨 건가? 이게 지금 약 주문 들어온 거예요 이게. 양종수 역의 이지훈 배우는 롤러코스터에서 기가 막힌 의사 연기를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거기에요? 임산부예요? 아니요, 그냥 나온 배인 것 같은데요. 그때는 진짜 개그맨인 줄 알았는데 문이 왜 떨어져 있지?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냐? 나대식? 눈빛일 보니 다르더라고. 왜 있잖아요. 무림의 곳은 막 그런 거. 소년시대, 신병, 파인, 촌뜨기들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 이상진 배우입니다. 또 한 건 했으니 오늘은 고기 파티. 갈매기살 왔습니다. 이곳은 성수동 핫플레스에 위치한 고기 맛집 외갓집입니다. 연탄 직화구이 갈매기살이 진짜 예술이라고. 심하게 구타당한 흔적이 있어요. 이 갈비뼈도 여러 골절됐고요. 부검이 역은 박보경 배우가 특별 출연했습니다. 1편의 미성락, 뭐이라니? 진선규 형님의 아내분 되시죠. 부검실의 시신은 백승환 배우의 몸을 그대로 본뜬 더미입니다. 여담으로 백승환 배우는 도가니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였죠. 도대체 누가 우리 애를 죽인 거예요?
피해자 조성재의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짧은 유서 하나 남긴 채 스스로 삶의 끈을 놓고 맙니다. 가뜩이나 범죄자라면 몸에 닿는 것도 싫어하는 마석도가 어딜 만져 이 개새끼야. 이번 사건에 더 몰입할 수 있는 감정선을 만들기 위해 김진숙과 소유리 그리고 피해자 어머니를 설정했습니다. 1편에서 연길식당 사장과 왕호를 생각하던 마석도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장동철의 아지트 QM홀딩스 사옥 외경은 파주 헤이리에 위치한 한양림 도자미술관에서 촬영했습니다. 1차 코인 주소랑 아무든 키. IT 천재 범죄자 장동철 등장. 무언가에 한번 꽂히면 엄청나게 집착한다는 설정으로 위아래를 아주 그냥 톰 브라운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옷을 살 때 주로 세트로 사는 본인의 모습을 투영시킨 이동희의 아이디어입니다. 감독은 장동철의 피터팬 콤플렉스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싶어서 내부 인테리어 소품으로 피규어를 전시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사람보다는 피규어를 친구로 생각한다는 설정이었는데 제작 여건상 준비하지 못해서 그림으로 설정을 바꿨습니다. 이 역시 이동휘의 아이디어였는데 대표실에 걸린 전신 자화상을 제외한 모든 그림을 이동휘 본인이 그렸다고 하네요. 취미로 시작한 그림이라 전시회를 열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천만 관객에게 본인의 그림을 선보인 화가가 됐네요. 필리핀에 있는 장동철의 또 다른 사업장, 백창기가 맡고 있는 황제 카지노. 도망갔던 조성재 얘기 들었지? 딴 생각들 하지 마라. 이곳에서는 사람을 납치해 노예처럼 부리고 있었습니다. 백창기의 오른팔 조지훈 부장. 김지훈은 국가대표 복싱 선수 출신으로 현재 무술 감독과 배우, 마동석의 빅펀치 복싱 체육관 관장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머슬핏에 팔뚝이 너무 섹시한데? 오일을 좀 발라서 근육의 뎁스감을 더 살렸다고 합니다. 이곳은 파주에 있는 비어있는 공장을 섭외해서 내부 공간을 전부 다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국적이면서도 철옹성 같은 웅장함까지 표현하기 위해 아시바로 3층까지 만들어 레이어감을 살렸다고 하네요. 여러 명이 올라가 뛰어다녀도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제작했습니다. 회원수가 늘었는데 왜 배당이 그대로예요? 장 대표가 약속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김무열보다 김지훈이 3살 더 많습니다. 초보 연기자 김지훈은 역할에 몰입하기 위해 사석에서도 김무열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며 존댓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서로 더 불편해지는 것 같아 일주일 만에 그만뒀다고 하네요. 김무열이 형 제발 그만 좀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고. 팀 마석도가 근무하는 서울 서일경찰서 외부는 방배경찰서에서 촬영했습니다. 굉장히 노후된 건물인데 CG로 리터치해서 완전 새 건물로 만들었네요. 규모가 더 커 보이도록 옆에 신관은 양천구의 경찰서를 찍어와서 CG로 심어 넣었습니다. 이 건물은 이번 촬영을 마지막으로 허물어졌으며 현재 재건축 중이라고 하네요. 경찰서 내부는 세트를 제작했습니다. 조성재가 리포터를 주고받는 용도로 만든 어플리케이션 소스인 건데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오픈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거기 문 닫기 전에 빨리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건 여전한 마석도. 그러니까 오픈 소스라는 게 있다고. 누가 봐도 진짜 웃겨서 나온 NG컷이죠.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서 그냥 사용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소프트웨어를 새로 디벨롭하고 다시 프로바이드 할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마석도의 실제 모델이었던 윤석호 형사 역시 영어가 섞인 어려운 말은 잘 못 알아들으셨다고 합니다. 형식아, 프로보이드 그거 갖고 와. 형 이거 폴라로이드예요. 야, 네 거 줘. 나 이거 USB가 편해. 여담으로 마석도 이름은 마동석과 윤석호를 합쳐서 만든 이름이라고 하네요. 경쟁업체의 업장을 박살내러 가는 백창기 일당. 자세히 보면 반지가 걸린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백창기에게도 소중한 사람이 있었다는 느낌으로 나중에 혹시 모를 백창기 스핀오프까지 생각해서 설정했다고 합니다. 감독 본인이 무술 쪽 일을 하면서 커플링이 망가지지 않도록 목걸이에 걸어놓고 일을 했었다고 하네요. 이과장 셧다운 진행해. 조지훈의 전화를 받은 부하 이과장 역을 맡은 류지훈 배우. 김지훈이 류지훈에게 전화했네요. 이지훈까지 이 영화에 지훈이가 3명이나 나옵니다. 경쟁 업체를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는 백창기 일당. 이곳은 필리핀이고 건물 내부는 한국의 세트장입니다. 자세히 보면 실내와 외부가 톤이 좀 다른 게 보이죠.
기존에 포악하고 거칠게만 싸우던 빌런들에 비해 특수부대 용병 출신으로 기술적으로 싸우는 살인 전문가 백창기. 김무열이 20대 때 필리핀 전통 무술 칼리 아르니스를 배운 적이 있어서 액션 이해도가 빨라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열심히 만든 몸에 복근을 보여주기 위해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옷의 단추를 풀어줬습니다. 김지훈은 뭐 복싱 국대 출신인데 잘할 수밖에 없죠. 칼날이 없는 손잡이만 잡고 액션을 한 후 칼날은 전부 CG로 심었습니다. 아니, 경쟁업체에 고객 정보를 빼가려고 하는 건데 나스가 켜져서 데이터를 읽고 있는 도중에 하드를 이렇게 막 빼면 안 됩니다. 데이터가 다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야, 실적이 될 만한 걸 가지고 와. 실적 안 되는 일은 하고 싶지가 않은 장태수 팀장. 이전 시리즈의 전일반 반장과 비슷한 포지션이긴 하지만 화장실이 너무 많이 망가져서 손해배상 청구 좀 하겠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파손 정도가 너무 심해서 확인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살짝 다른 점이 있다면 전일반은 웬만하면 일 버리지 말자는 주의고 아니 그런 거 대식가 알아서 좀 해. 내가 뭐 그런 거까지 신경 써야 돼? 반장이 죄다 죄야. 장태수는 실적이 되는 일만 하자는 주의입니다. 경찰은 실적으로 증명하는 거 맞아. 어? 경찰은 실적이다. 싹 다 잡아야 돼. 클라우드 동기화가 뭔지 알아? 형이 핸드폰을 바꾸잖아. 그럼 바로 동기들이 와가지고 막 하는 거야. 아, 이건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다 웃길 수 없으니 60% 정도의 관객만 노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자체 시사에서 웃는 사람이 더 많아야 영화에 넣는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하네요. 동철에게 경쟁업체 밀어버렸다고 보고하는 창기. 이번엔 약속 지키십시오. 대표랑 통화하면서 여보세요? 지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 소시오패스급 인성. 아니 씨 이거 전화 매너가 왜 이래? 본인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나르시시스트 동철은 참을 수 없습니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복수하죠. 마지막. 오케이 내가 먼저 끌었어 이 새끼야. 최춘백과 김인숙이 강혜상을 발라버리는 전화 매너의 오마주입니다. 아니면 내가 한국 갑니다. 매너가 같네 이 새끼. 우리 내일은 잘해서 남편 한번 살려봅시다. 이 집안은 똑같네. 사이버 수사대와 합동 수사가 시작되고 그림체부터 아예 다른 종족인 한지수 주임이 투입됩니다. 영화에 나오는 모든 모니터에는 그린 화면을 띄워놓고 찍은 후 화면은 CG로 심은 컷입니다. 근데 저희 아직 진행비가 안 나왔어요. 그건 내가 잘하지. 마석도가 진행비 구하러 간다는데 직관의 기회를 놓칠 수 없죠. 지수도 따라 나섭니다. 방검복 입히고 실탄 채워가지고 총 하나 줘. 네? 뻥이야. 따라와. 이 대사는 마동석 애드리브입니다. 전부 진짜로 때리는 것 같은 타격감이지만 당연히 팝을 미리 짜놓고 때리고 맞는 척만 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때렸으면 동석이 형이 연애면이 아닌 사회면에 나왔겠죠. 가짜 티가 너무 많이 날 땐 팔을 CG로 늘려서 얼굴까지 닿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너네 합의해. 미안해 천사장. 조직 간의 불화를 해결해 주는 건 1편에서 장희수와 독사를 화해시켜 주던 씬의 오마주입니다. 하나 둘 셋. 생긴 것들 하고. 그리고 합의했으니까 자, 합의금 내. 합의시켜놓고 합의금은 본인이 챙기는 기적의 논리. 돈독이 더 그런 거요. 한편 창기에게 줄 배당금을 계속 미루는 동철. 이미 창기는 마음속에서 나가리 됐고 한국에서 조폭 권태훈을 섭외했습니다. 아니 그 권 사장 그 카지노 운영해 본 적 있나? 나르시시스트 동철은 평소 창기에게 느껴지는 열등감을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자세히 보면 동철이 본인이 갑임을 알려주려는 듯 술이 넘칠 때까지 계속 따르는데 전화를 받느라 표현이 잘 안 됐다고 합니다. 한국 들어가자. 백창기를 한국에 오게 만드는 중요한 전화이기에 술잔이 넘치는 설정은 포기했다고 하네요. 아니야. 롤스로이스 고스트를 기사 없이 직접 운전하는 동철. 기본적으로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설정입니다. 돈 벌기 빡세다. 이곳은 하남시 미사동에 있는 한정식 집 한채당입니다. 여담으로 나 결혼할 때 상견례 했던 곳입니다. 아, 오늘 또 점심은 짜장면 먹어야겠네. 하필이면 다들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이 장면을 찍었다고 합니다. 배가 부른데 계속 맛있게 먹어야 해서 여간 힘든 게 아니었는데요. 우리 동석이 형은 혼자서 벌써 다 먹었다는 설정을 하고 음료수만 마셨다고 합니다. 천잰데? 이건 마동석만 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네요. 드디어 나왔다. 정말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진정한 승자. 장첸을 남몰래 흠모하던 장희수는 내 하얼빈의 장첸이야 이 새끼야.
기어코 헤어스타일까지 따라했습니다. 어제는 미안했다. 이건 박지환의 애드리브입니다. 나 잘생겼어. 장희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찌의 진심입니다. 굿집. 굿집. 아, 굿집. 중간중간 구찌를 챙기는 대사 역시 전부 애드리브였다고 하네요. 이곳은 안산에 있는 실제 오락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연기를 할 수 있지? 어느 날 길거리에서 술 먹고 덩기덕 춤추는 아저씨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네요. 차 빼 이 새끼야, 불법 주차야. 아 이건 이웃사람의 안형모와 비슷하네요. 차 빼 이 새끼야, 바빠. 오락실 건너편에 있는 건물은 헌팅할 때만 해도 멀쩡했었는데 촬영 당일날 와서 보니 공사를 하고 있어서 당황했다고 합니다. 하얀 천을 쳐놔서 합성도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펀치 기계는 조지훈의 최후를 암시하는 의미로 설정했다고 하네요. 장희수를 만나는 장면은 1편과 2편을 그대로 오마주했습니다. 그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막 이래도 됩니까? 그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무하네, 가. 아니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또 못 살게 구네. 또 사람 못 살게 굴려고 또. 갈 맞고 죽다 살아난 뒤로 나 이제 합법적인 일밖에 아이합니다. 저번에도 죽다 살아났구만. 따라와. 장희수가 말아주는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노하우. 삼성동. 정확한 수사 포인트를 짚어주는 마석도의 책사 장희수입니다.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내 뭐 스티브 잡스야? 돈 주고 샀지. 한마디 들었다고 여기 알아? 바로 반말하는 거 개웃기네. 준비할 때 서버는 어디다 만들었는데? 답답하다 정말. 장희수와 한지수 사이에 묘한 신경전이 펼쳐집니다. 필리핀에서 했지. 얼마나 했는데? 두 인물이 콤비를 이룬다는 설정으로 러브라인을 아주 살짝 딱 1mg 정도만 깔았다고 합니다. 어디 판 큰 데 없어 자기야? 자기? 네 포르쉐 타봤니? 지환이 형 개탔네. 형사가 돼가지고. 이주빈은 마동석의 빅펀치 복싱장 회원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손이 엄청 큰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손으로 15대 정도를 진짜로 때렸다고 하네요. 그래도 지환이 형 좋았죠? 뭐라네 씨. 야, 너 씨, 피나네, 이 새끼야. 너, 실제 형사들이 범인을 검거할 때 많이 다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유리창에 김 서리는 것도 개웃기네. 이런 연기는 진짜 박지환밖에 못할 듯? 한국에 들어온 백창기와 조지훈이. 하지만 현재 마석도의 수사 상대는 최유성입니다. 인천공항에서 한 밤중에 촬영했습니다. 문 밖에 조명을 치고 CG로 밝혀서 대낮처럼 만들었다고 하네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형사들의 애환을 표현하기 위한 마동석의 아이디어로 빵을 설정했습니다. 뭐 먹을까요? 고마워. 발음이 안 좋은데도 찰떡처럼 알아듣는 팀워크까지 표현했습니다. 이곳은 실제 옷을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원래 최유성을 잡기 위한 액션씬을 계획했었는데 현장 상황이 액션을 하기에 좀 어려워서 그냥 바로 잡는 코미디로 바꿨다고 합니다. 차가 왜 여기 있지? 오히려 좋았죠.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냐? 겁나 추운 날 한강에서 촬영했습니다. 딱 봐도 바람 살벌한 게 느껴지죠. 차 안에서 고재혁을 담가버리는 건 악인전에서 강경호의 살인 장면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사실 원래 김무열이 악인전의 메인 빌런 강경호 역으로 캐스팅됐었다고 하죠. 이때 심사관이 반대편 문을 열고 도망가지 못하게 할 방법을 생각하다가 시체를 밀어놓고 차 안으로 들어간다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더 폭력적으로 보이면서 코인 심사관을 협박하는 뉘앙스까지 챙겼네요. 이런 아이디어가 하나하나 쌓여서 캐릭터가 완성되는 거죠. 경찰서에 있는 최유성까지 처리하려는 백창기.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간다고? 원래 배달원으로 위장해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들어간다는 설정이었고 그게 더 현실적이긴 한데 간지가 안 나니까 멋있게 그냥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현실성보다 백창기면 이런 게 가능하다는 캐릭터를 선택했죠. 경찰서를 빠져나갈 때도 절대 뛰지 않고 여유롭게 빠져나갑니다. 이 새끼 경찰서 가서 칼 들고 설치는 거 보니까 언젠가는 내 등 뒤에 칼 꽂을 새끼야. 제껴버립시다. 아직 아무것도 없는 공사장에서 촬영한 후 왼쪽에 공사 중인 건물을 CG로 심었습니다. 그럽시다. 쌀쌀하다. 촬영 현장이 진짜 추워서 나온 이동희의 애드리브입니다. 고재혁의 시신은 더미가 아니라 김명기 배우가 직접 누워서 숨을 참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심장이 뛰는데 아예 안 움직일 순 없죠. 조금씩 떨리는 움직임은 CG로 교정했습니다.
QM코인 상장 기념식이 열리는 호텔에 도착한 마석도. 이곳은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 호텔이고 엘리베이터는 세트를 제작했습니다. 창기 일당과 딱 마주친 석도. 장첸과 처음 마주쳤을 때와 마찬가지로 서로가 서로를 눈치채는 형사와 범죄자의 촉이 발동합니다. 화장실 역시 세트를 만들어 촬영했습니다. 복싱과 복싱의 격돌. 조지훈이 복싱 좀 했네? 라고 도발하자 마석도가 한 3개월 일하며 받아치는 대사가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이 컷도 1편의 오마주인 것 같네요. 제이슨은 겁나 빡친 마석도의 웃음기 쫙 뺀 진실의 방 피해자가 되고 맙니다. 가뜩이나 기분도 더러운데 세워봐. 하필 이럴 때 마석도의 눈에 띈 양아치들이 불쌍해집니다.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양아치 새끼들이 많아? 너무 열받았을 때는 복싱 기술 그런 거 안 쓰고 그냥 감정을 듬뿍 담아 해버리거든요. 모니터에 붙어있는 메모는 미술 감독이 설정한 마석도의 소개팅 일정이라고 합니다. 형님, 소개팅 며칠 됐습니까? 아 너 뭐하다 이제 와. 아이 저 소개팅. 1편에서부터 꾸준히 소개팅을 해오고 있었다는 숨겨진 설정이죠. 불안해가지고 살 수가 없네. 코인 상장 기념식에 백창기가 왔었다는 사실을 알고 불안해진 동철. 창기 잡아오라며 권 사장을 보냅니다. 예, 잡아오겠습니다. 창기 없으면 이제 누구랑 놀지? 메타인지 박살났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백창기가 잡힐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비밀번호 159357은 실제 이동희 휴대폰 비밀번호였다고 합니다. 159357이다. 개봉 후 바로 다른 번호로 바꿨다고 하네요. 형님, 필리핀으로 넘어가시죠. 그럴 거면 시작도 안 했어. 끝은 봐야지. 이 대사는 악인전에서 사내 셋이 목숨 걸고 게임을 했는데 끝은 봐야지. 마동석의 대사를 오마주했습니다. 베를린에서도 열광한 하이라이트 액션 시퀀스. 단 둘이서 권 사장의 조직원들을 싹 다 발라버립니다. 범죄도시의 모든 시리즈에는 허명행 무술 감독이 디자인한 고난이도 롱테이크 액션이 있죠. 난 적당히 나눠 먹을 거야. 어떡할래? 좋습니다. 형사 영화에 이런 장면 하나 있어줘야죠. 청장 앞에서 무릎을 꿇는 마석도. 이 사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잡을 놈들 대가리 수만 3자리예요, 3자리. 세 자리면 해야지. 형사 영화에서 진짜 레전드 형사가 출연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인 것 같아서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선생님께 출연을 부탁드렸다고 합니다. 처음엔 몇 번이나 고사하셨는데 집에까지 찾아가서 삼고 초려 끝에 섭외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장이수를 끌어오기 위한 마석도의 미끼는 이거 받아봐. 이거 특수임무를 맡은 비밀 경찰한테만 주는 배지야. 내가 이걸 어떻게 믿니? 안 믿는다고 하면서 배지에서 눈을 못 떼는 장이수. 원래 경찰 신분증에 사진만 붙여서 준다는 설정이었는데 회의를 하다가 배지를 주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이 영어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배지를 웃기게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게 폴리스 다크 아미 아니야. 어두운 경찰 아니야. 비밀 경찰. 폴리스 다크 아미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보자 마영. 사무실에 가짜 카지노를 세팅하는 경찰들. 회의실 같은 곳을 따로 만들려고 하다가 그냥 만들어 놓은 세트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카지노 일당들을 유인하기 위해 가자! 필리핀으로 향하는 폴리스 다크 아미 장이수와 진짜 형사들. 여기는 진짜 필리핀이고 창고 내부는 춘천이라고 합니다. 한겨울의 춘천은 너무 춥지만 반팔을 입고 더운 척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Umalis ka! Bakit kakampi ng Koreano? Pareho tayong Pilipino. Kailangan din natin maghanap buhay. 한국에서는 이게 겁나 웃긴 포인트인데 베를린 영화제에서는 아무도 웃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진짜 필리핀 사람 같긴 해. 권 사장이 라인 바꿔 탄 줄도 모르고 백창기 죽일 생각에 신난 장동철. 원래 시나리오는 장동철이 본인 아지트의 벽과 같은 느낌으로 콘크리트에 묻혀 죽는다는 설정이었는데 한겨울에 그런 장면을 찍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아서 배우 보호 차원으로 평범하게 죽였다고 합니다. 장동철이 칼에 찔려 죽는 장면은 길게 찍었지만 너무 잔인해서 중간에 자르고 비명소리만 살렸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렌트한 차를 보호하기 위해 그냥 뚫린 문을 통과하고 부서지는 문을 CG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번 4편에서는 마석도 외에 다른 경찰들의 활약을 잘 살렸습니다.
이 대사는 이지훈의 애드리브입니다. 영어로 애드리브 치는 게 쉽지 않은데 난 이것만 챙길 테니까 나머진 니들이 챙겨. 백창기는 나쁜 놈이긴 하지만 난 적당히 나눠 먹을 거야. 본인이 뱉은 말은 지키는 남자입니다. 이번엔 약속 지키십시오. 약속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인물이죠. 이게 왜 약속을 안 지켜? 장동철도 약속만 잘 지켰으면 지금 잘 살아 있었겠죠. 백창기가 서버를 확보하는 것 같아요. 서버를 확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진 못했지만 알았어. 야, 빨리 가. 형사의 감으로 빨리 출동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했다는 설정입니다. 백창기 신체 데이터를 공원 감시 카메라에 실시간 대조해볼게요. 공항 감시 카메라로 범죄자의 신체 데이터를 찾아내는 건 실제 공항에서 범인을 찾을 때 쓰는 첨단 기술을 고증해서 만든 설정이라고 합니다. 인천공항 탑승구는 촬영이 불가능해서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의 탑승구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밖에 보이는 비행기는 CG로 합성한 컷입니다. 나한테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몇 분? 5분? 그걸로 충분. 라임까지 맞추는 마속도의 프리스타일. 실제 액션 시퀀스를 5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이번 최종 보스전이 벌어질 장소는 비행기 내부 퍼스트 클래스. 저도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퍼스트 클래스가 실제 이렇게 생기진 않았다고 하는데요. 교육용 비행기 세트를 통째로 렌트해서 내부를 액션 동선에 맞게 리모델링 했습니다.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5대5로 나눌까? 누가 5야? 우리 둘이 나누면 야야야, 5대5 얘기는 꺼내지도 마. 어차피 내가 5잖아. 이제 범죄 도시의 시그니처가 된 마속도의 드립. 혼자서 괜찮겠어? 외롭지. 나한테 잼 바르려고? 이 역시 마동석의 애드리브고 발라줄게. 받아치는 대사 역시 김무열의 애드리브입니다. 칼이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 15세와 19세 판정이 갈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칼의 넓은 면이 보이지 않도록 CG로 만들었습니다. 평생 누구한테 맞아본 적 없는 창기는 충격으로 정신줄을 놓은 건지 어이가 없어서인지 쳐 웃습니다. 재밌어? 뇌를 벌고 있네요. 언제나 그렇듯 사건이 다 해결되면 나타나는 직장 상사. 왜 날 느껴? 여기는 청담 사거리. 오빠 경찰이다 어떡해. 한지수랑 썸 타는 거 아니었나? 외국인이긴 한데 전 여친과 스타일이 겹치네요. 니네 누군지 아니? 의외로 취향이 확실한 장희수입니다. 우리 같은 식구야. 폴리스 다크아미. 자, 마동석의 마동석을 위한 범죄도시 4에 숨겨진 TMI였습니다. 다음 5편의 메인 빌런이 유지태란 소리가 들리던데 드디어 마동석의 피지컬에 버금가는 힘캐가 등장하는 걸까요?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반말을 하겠습니다. 그래, 마석도도 가끔 쳐맞고 그래야지. 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좆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